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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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방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법일 거사님과 우리 유원경 씨가 대전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렇게 오시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 인연과 조건들이 모여야 여기 선원에 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선 아침에 밥 자시고 오셨지요. 밥이 있으려면 그 씨앗부터 농사 다 지어가지고 바람 물 해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농작을 지어서 또 이제 거사님 또 가셔서 또 직장에서 일해서 돈 벌어와서 쌀 사가지고 와서 또 보살님 밥 지어서 그래야지 밥이 입에 들어와요. 밥을. 이제 거기서 또 오시려면은 여기까지 또 오셔야 되잖아요. 여기 걸어서 오십니까? 승용차로 오셨습니까? 네. 그 차 어디다 댔습니까? 아니요. 대전에서 대전역까지. 대전역까지. 그럼 또 그 차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차 만들어지려면은 광산에서 철부터 캐서 다 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다 해서 만들어서 돈 주고 또 사야 돼. 거기다가 또 휘발유 또 캐가지고 석탄에서 또 캐가지고 해야 이게 또 움직이거든요. 차가. 대전역에 와서 대전역에서 다시 KTX 타고 오셨죠. 네. 그 KTX 타고 또 오셔야 돼. 그러면 그 기관차가 또 움직이려면 또 그 열차가 움직이려면 무수한 인연들이 모여야 또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갈아타 수서역에 내리셨나요? 네. 내려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려면 또 전철 타셔야 되잖아요. 네. 또 전철 타고 여기서 오셔서 이제 해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 인연들이 너무 많아서 말로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거사님하고 보살님도
건강해야, 다리도 건강해야 오실 수 있잖아요. 숨도 쉬어야 오실 수 있잖아요. 심장도 뛰어야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림선언에 와서 지금 법회에 이렇게 참석을 한다. 이 일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밥 먹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고 똥 누고 오줌 누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늘상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벌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번 시간에 우리 세도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어서 그걸 했는데 아주 가까운 예로 이 지구하고 태양하고 이 공기, 이 중력이나 기압이 이 사람이 적당하게 딱 이렇게 살 수 있는 기압이 안 되면 우리 못 앉아 있지요. 그렇죠. 유영경 씨 못 앉아 있습니다. 저기 우주선 있는 사람들 보면 둥둥둥둥 떠다녀요. 물 한 모금 마시려면 물이 그냥 방울방울해서 그 물 먹으려 가지고 유영을 해야 되더만요. 근데 우리는 딱 앉아서 물 착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인연과 조건이 딱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탁 이렇게 물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숨 쉬고 숨 한번 쉬려면 폐가 근육이 없대요. 폐는 근육이 없어서 폐 자체가 숨을 쉴 수는 없대요. 숨 한번 들이쉬려면은 60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숨을 한번 들이쉰다고 해요. 또 공기도 산소가 일정량이 있어야 되고 공기 조합도 좋아야 그 공기 들이마셔서 내가 살 수가 있거든요. 이 미세먼지 많고 하면은 바로 고장 나거든, 이게 기계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살아서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이것이 내 혼자 잘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마무시한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그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이런 아주 일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고맙고 또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하면서 유영경 씨가 제일 처음 불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교 공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면 더 신이 나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갖고 오신 분은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다가 자기의 틀에다가 탁 걸러버려요. 걸러버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하고 받아들이는 의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선생님한테 처음 그때 가서 공부했을 때 불교 비업자도 모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제일 처음 오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영경 씨가 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은 자기 거 버린다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75쪽을 좀 보죠. 75쪽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이 부분을부터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요 지금 한 페이지에 들어있는 요것만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그대로 파악이 된다면 불교 공부 거의 다 파악한데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변한다고 했어요. 저기 영경 씨,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변합니까? 네. 실예를 하나 들면요. 그냥 내 습관마다 앞뒤가 바뀌는 것 같고 예. 얘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예. 가려고 했다가 안 가고 그렇죠. 이뻐 보였다가 미워 보였다가 예. 그래서 두 분은 뭐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저가 좋아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쫓아다니면 결혼이 되더라고요. 그게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또 이제 가정 생활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떤 데는 마음이 내가 볼 때 좋았다가 또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또 그 마음이 싹 돌아서거든요. 자,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마음은 누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죠? 자기가요? 예, 유원경 씨가. 예. 좋았다가 하는 것도 누가 좋았다고 하죠? 제가 하죠. 예, 싫었다고 하는 거는요. 그것도 제가. 예. 좋았다고 하는 것도 싫었다고 하는 것도 다 내가 하는데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던가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어떤 마음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좋은 마음도 됐다가 좋다라고 했다가 싫다라고 또 해. 그렇죠. 이 대상이 내 마음에 들면 좋다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싫다야. 그런데 요 대상을 보았을 때 요거는 내가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좋다 싫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나처럼 볼까요? 안 볼 수 있겠죠.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내가 좋다라고 하면 난도 다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싫다라고 하면 난도 다 그렇게 싫다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죠? 전부 내가 끄집어 당겨요. 어떻게? 내가 좋다 하면 니도 좋다 해야 되고 네가 싫으면 내가 싫으면 니도 싫다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막 끄집어 당겨요. 그런데 요 사람 나름대로의 좋다와 싫다가 있어요. 그렇죠? 요 사람과 좋다와 싫다가 있어요. 그래서 요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인연과 조건이라고 해요. 인연과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좋다라고도 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싫다라고도 해. 그런데 이 인연과 조건이 나의 인연과 조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인연과 조건이면 또 다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나는데 나는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은 화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답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화난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화날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너무나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서 남도 나처럼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착각.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 산다? 착각 속에 살아요. 착각 속에. 그래서 내가 정말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 그러면 어렵지 않지요? 깨달음이라 하면은 저 멀리 있는 내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네. 내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해보죠. 제가 여기 우리 도반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외울 정도인데 제가 꼭 이거를 예를 들어요. 로또에 말입니다. 꿈에. 근데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러야 좀 더 마음이 와닿아. 왜냐면 내가 직접 연관이 있어야 내가 마음이 와닿아. 유은경 씨가 어저녁에 꿈에 선원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너무 재수가 좋아서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꿈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이제 월요일 날 돈 찾으러 은행에 갑니까? 어제냐 꿈에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월요일 날 돈 찾으러 갈 겁니까? 꿈이잖아요. 안 간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로또 1등이 100억이래요. 100억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현실이 아니니까. 꿈이 현실이 아닌 줄 어떻게 알아요? 꿈이 현실이 아닌 거는 확실히 알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꿈이 현실이 아닌 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꿈이 현실이 아닌 거를 어떻게 알아? 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내 생각대로 그냥 대답하면 돼요. 내가 어저녁에 꿈을 꿨는데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 그런데 내가 돈 찾으러 안 가. 100억이나 되는데. 왜? 그거는 꿈이잖아. 꿈이 어때서? 현실이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현실이 아닌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시간을 가질게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그래서 그냥 조금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유은경 씨가 조금 생각할 시간을 좀 줍시다. 뭐 대답하면 좋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이제껏 꿈은 현실이 아니라고 이제껏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이 말씀이죠. 근데 꿈이 현실이 아니라고 이제껏 그랬는데 누가 그것을 가르쳐줘서 알았나요? 안 그러면 본인이 그냥 알았나요? 꿈은 현실이 아니야. 그거를 가르쳐줘서 알았나요? 자기가 그냥 알았나요? 제가 알았죠. 어떻게 알았나요? 그냥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 아닌가? 그죠? 꿈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 그거 뭐 배워야 아나 그거를? 배워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죠. 처음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네. 자, 지금부터 꿈이 왜 현실이 아닌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계속 꾸어. 계속 꾸면 그것이 꿈이다라고 생각할까요? 계속 꿈을 꿔버려. 이게 꿈이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 꿈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왜 꿈이라고 알 수 있었나? 아, 이거 꿈이구나. 이렇게. 아, 내가 저녁에 꿈을 꾸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었죠? 자고 일어나서 돼지 뽑으니까 그렇죠. 자고 일어나 봐서 알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일어났다? 일어났다? 또는 꿈에서? 깼다? 그렇지. 꿈인 줄 아는 것은 꿈에서 깨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말인데도 어려워. 그치?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우리 이 말하자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꿈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라는 게 왜 꿈이야? 이렇게 한번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꿈이 왜 꿈이야? 아침에 일어나 봤기 때문에 깨어봤기 때문에 깨어봤기 때문에 꿈인 줄 알잖아요. 깨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깨어봤기 때문에 꿈인 줄 알잖아요. 그 100억이나 되는 돈을 안 찾으러 가. 만약에 찾으러 간다 하면 사람들이 꿈 깨 이랬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꿈이 뭐다? 가짜인 줄 알아. 헛것인 줄 알아. 꿈이 헛것이구나. 꿈이 헛것이야. 가장 중요한 거는 꿈을 계속 꿔버렸다 하면 깨어나지 않고 계속 꾼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꿈인 줄 모를 거 아니야. 그게 그냥 꿈이라고 생각을 안 해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꿈을 꿨다. 계속 꿈을 꾼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깨어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꿈을 꿈이라고 할 수 있나요? 환자겠죠. 환자. 그렇죠. 환자. 예. 그럴 수 있죠. 환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저기 얘기했다시피 그걸 아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나도 다르고 남도 다를 수 있다 라고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남도 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했어요. 착각. 요 착각이라는 것은 뭐가 같으냐? 꿈과 같아. 다른 말로 해보죠. 이건 아주 그 불경에서 많이 쓰는 비유인데 어느 날 밤에 길을 가는데 전봇대에 깜깜한데 보니까 뱀이 있어. 너무 놀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막 이제 이웃 사람한테 말해서 그 전봇대 옆에 뱀이 있더라. 그래 가지마 그거 무서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딱 아침에 가서 보니 그 전봇대 옆에 뭐가 있었나 하면은 새끼줄이 있었다는 거야. 새끼줄이 이렇게 동아줄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뱀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 새끼줄이야. 그럼 이 사람이 뭐를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착각을 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그 전봇대에 가서 확실하게 그것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그 전봇대 옆에 뱀이 있다고 계속 그러고 살 거라는 거죠. 전봇대 옆에 뱀이 있어. 그러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착각을 자세히 관찰을 해서 이 착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꿈에서 깬다. 착각에서 깨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요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보면 깨어나라. 이러면 말 들어보지요. 깨어나라. 뭘 깨어나라는 거야? 무엇에서 깨어나라? 무엇에서? 무엇에서?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거요? 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무엇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깨어나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은 이런 공부하시지 않는 분들도 보통 사람들도 다 쓰는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회자되는 말이에요. 이 깨어나라, 깨어 있어라. 뭐 꿈도 뭐 만약에 로또 1등 당첨됐다고 하면 꿈 깨. 뭐 우리 그거 하면 요새 뭐 저기 김과장 보니까 개뻥 그러대. 그거 보니까 뻥이라는 거 아니야? 뻥. 그래서 뻥 치지 마. 뭐 이런 소리도 잘하고. 뻥 치지 마라는 것은 뭐야?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얘기거든. 뻥 치지 마. 깨어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거야?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이용근 씨? 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때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크게 그걸 바운다리를 하면 꿈에서 깨든지 착각에서 깨는 거죠.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죠. 자,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내려놔라. 이런 소리도 많이 해요. 그거 우리 늘 하지요. 그 마음을 어떻게 비우는 거야? 마음을 왜 비워야 되는 거야? 이거지요.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 말도 너무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은 마음 비우려고 맨날 산에 가셨죠. 그 산악회 조직해서 맨날 산에 마음을 비우려고 올라가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마음 비우러 가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많이 정치인들이 이제 가고 그러던데.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을 내려놓아라는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마음을 비워야 되니? 왜 마음을 비워야 돼? 왜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 갖고 있으면 되지. 왜 마음을 비워야 돼? 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욕심이 어디예요? 욕심이 어디서 와요? 욕심도 착각에서 오지요. 착각에서 옵니다. 욕심도. 그래서 왜? 그러면 어떻게 비울래? 이 두 가지가 이런 말만큼이나 중요해요. 만약에 왜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비우는지만 알면 왜 깨어나고
어떻게 깨어나는지만 알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마디는 알고 있는데 깨어나라, 비워라 이런 말마디는 알고 있는데 왜, 어떻게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어떻게 하나? 변화가 없고 쳇바퀴로 맨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한번 보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변한다. 이원경 씨가 이 변한다까지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 변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왜 변하냐면 여기는 경계라고 했어요. 경계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경계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이런 전부 모습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귀로 듣는 소리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맛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있어야 맛이 일어나죠. 그리고 촉감, 딱딱하다, 뭐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 저놈이 싫네, 좋네 하는 것도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는가 하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해서 눈과 대상이 되는 거, 귀와 대상이 되는 소리, 예, 또 혀와 대상이 되는 맛, 코와 대상이 되는 냄새, 그 다음에 몸과 대상이 되는 촉감, 그 다음에 의근이라고 하는데 뇌가 아니라 그 뜻과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것과 대상이 되는 그 모습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왜 변하냐면 그 경계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다 하는 마음이 생겨. 그렇죠? 소나무가 없을 때는 소나무다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또 꽃을 보면 꽃이다 하는 마음이 생겨. 바다를 보면 바다다 하는 마음이 생겨. 이것은 무엇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성에 속하기 때문에 경계가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죠. 요거 지금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럼 종을 딱 보면 종이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지요? 근데 요 종이 딱 없어지면 어때요? 종이다 하는 마음이 없지요. 금방 종이다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종이다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 또 종이 딱 올라왔어. 그래서 이 종과 채가 딱 만나. 그러면 그건 뭐예요? 소리가? 종소리가? 울린다? 종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종소리가 있네 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종소리가 없네? 근데 종소리 없는 거는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종소리가 있을 때는 종소리가 있네 하는데 종소리가 없을 때는 생각을 안 해요. 잊어버려. 종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생각을 아예 안 해. 그지? 그래서 종소리가 있을 때는 종소리가 다른 말로 들린다. 이렇게 해. 내가 생각을 딱 해요. 그래서 자, 가만히 한번 보죠. 종과 채가 만났을 때는 소리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할 때 여기서 여기 지워버렸는데 대상을 만났을 때 경계라고 했죠. 저놈 저거 싫은 짓 하네. 싫다. 저놈 좋다. 이렇게 해. 그럼 싫다 좋다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근데 싫은 마음이 좋은 마음도 되고 좋은 마음이 싫은 마음도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싫은 마음이 좋은 마음도 되고 좋은 마음이 싫은 마음도 되는 걸 뭐라고 하지요? 은경씨? 싫다가 좋아지고 좋다가 싫어지고 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변덕. 그렇지, 변덕. 저 사람 처음 변덕이 심하네. 변덕이 심하다고 할 때, 너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변한다라고 해요. 변한다 하면 이해되시죠? 변한다. 그래서 변한다. 변한다. 대전에는 그거 꽃이 많이 피었나요? 산수유는 여기도 다 피었던데. 매화는 진짜 많이 피었다고 하대요. 저 밑에는 뭐 아주 매화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게 피었다 하더라고. 대전에 혹시 핀 꽃 보셨습니까? 주위에서. 목련 피었어요. 지어요 벌써요? 목련이 처음에는 그냥 목련으로 있었어. 겨울에는. 그래서 봉오리가 생겼죠. 목련 봉오리 생기는 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때요? 피었죠. 피었다. 핀다. 그래서 지금은 뭐요? 졌다. 봉오리가 생기고 피고 지는 이 상황을 뭐라고 하지요? 봉오리가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이요. 변한다라는 말이 그냥 들었을 때 되게 쉬운데 이것이 실생활에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좀 더 좀 적나라하게 밥을 먹어, 그지? 밥을 먹어서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에너지를 막 다 공급을 하고 나중에 찌꺼기가 똥이 딱 나오잖아요. 밥이 변해서 뭐가 돼요? 똥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은경 씨가 제가 처음부터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은경 씨는 지금 모습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그럼 어떻게 태어났나요? 지금보다는 더 조그맣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억? 좋아요. 나도 낳아봐서 알잖아요. 은경 씨도 낳아봤잖아요. 걔가 요만했다가 지금은 어때요? 큰 애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기에서 뭐요? 유아가 됐어. 유아에서 뭐가요? 청소년이 돼요. 청소년이 돼서 그 다음 뭐가 되죠? 예? 성인도 여러 종류지요. 뭐요? 장년이 됐다가 청소년에서 뭐 해야 돼? 청소년에서요. 예. 청년에서. 청소년에서 청년. 청년. 그 다음 뭐? 작년. 중년 하자. 중년. 그 다음에 노년. 그 다음 뭐예요? 말년. 이름이 전부 다 연자네. 전부 다 년이네. 그 년들 참. 그 다음에 뭐예요? 은경씨 그 다음 뭐예요? 말년되는. 그럼 다 이해해요. 그지요?
죽음. 중년은 안 된다. 죽음. 죽음. 한번 보죠. 지금 은경 씨는 여보 와 있나요? 노년인 것 같아요. 노년은 좀 아니지. 요새는 옛날 나이에 0.7을 곱하란다. 육체적인 나이가. 정신적인 나이는 옛날 어른보다 우리는 한창 하실 거예요. 근데 0.7을 곱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60세 되면 되게 젊거든요. 젊으니까 옛날 어른 같으면은 몇 세가 되는 거야? 6, 7, 40이니까 한 8, 7, 56. 옛날 어른들 한 80이 돼야 지금 60하고 같은 거예요. 그 말 되겠지? 0.7을 곱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기 됐다, 유아 됐다, 청소년 됐다, 청년 됐다, 중년 됐다, 노년 됐다, 말년 됐다, 다이. 여기서 생. 여기가 멸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자라. 신진대사가 돼서. 그래서 요만한 아기가 막 180 막 이렇게 돼, 애들이.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한다? 아기가 유아가 되고 청소년 되고 청년 되고 중년 되고 노년 되고 말년 되고 죽음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 변한다. 그래서 나고 죽는 것이 뭐다? 변한다. 그래서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난다라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다. 변하는 이치다. 변하는 이치. 그런데 이 변하는 것에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봉우리도 피었다 젖지잖아요. 여기는 뭐는 여기까지 중년도 젊음에 들어가나요? 저기 도경거사님, 도경거사님은 중년이요? 네. 중년도 젊음에 들어가요? 생각이 나는. 생각이 정답이네. 우리 중년까지는 젊음이라고 합시다. 여기 젊음. 여기부터는 늙음이라고 하죠. 이 과정을 보면, 변하는 과정을 보면 나고 죽고, 그렇죠? 난다, 죽는다. 또 젊음, 늙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뭘까요? 난다, 죽는다. 늙는다, 젊다, 늙는다. 밝다, 어둡다. 지금 밝음이죠. 밤 되면 어둠 되죠. 겨울이다, 여름이다. 길다, 짧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다가오는 단어가 뭘까? 크다, 작다. 반대. 또는 반대. 또 다른 말로 하면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가 반대보다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늙음, 젊음. 남자, 여자. 남자, 여자가 반대인가요?
반대는 아니죠. 남자, 여자 이렇게 하면 부처, 중생, 미함, 깨달음. 이것이 어떤 그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요. 선과 악. 선이다, 악이다. 싫다, 좋다. 예쁘다, 밉다. 핀다, 진다.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반대, 상당히 가차이 간 거지요? 상당히 가차이 간 겁니다. 요거를 상대적이다. 이렇게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늙음이 있고 젊음이 있고 늙음이 있고 나는 것이 있고 죽는 것이 있고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소리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것을 상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야? 변한다는 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변한다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젊음이 좋고 늙음이 나쁘다가 아니죠. 뭐예요? 젊음은 젊음대로 좋고 늙음은 늙음대로 좋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라고 여기까지만 하죠. 왜냐하면 머리가 쥐나거든요. 이것을 아까 전에 했죠. 인연과 아까 이렇게 오는데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조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이렇게. 자전을 할 때 해 쪽으로 있는 것을 밝음이라고 해요. 태양을 반대쪽으로 가면 어둠이 돼요. 그런데 밝고 어두울 때 오늘도 지금 밝은 건데 밝은 거잖아요. 그럼 뭐 밝은 게 어둠 차버리고 밝음이 되나요? 어둠을 밝음이 차버리고 밝음이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또 밝았다가 어둠이 오면은 어둠이 밝음을 차버리나요? 아니죠.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무엇으로 생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공 변한다. 자, 여기다가 우리 이제 넣을 수 있는 거 넣어보고 끝을 내죠. 인연과 조건이 밝은 거 어두움 딱 생각해보면 알겠지요. 지구가 태양 쪽에 있으면 밝음이 되고 또 이게 반대로 오면 어둠이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걸 몰랐어. 그래서 대부분 생각하기를 밝음이 따로 있고 어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지금 말입니다. 낮에 그 사진 그거 하는데 그거 현상 하는데 가면 암실이지요.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어요. 그렇죠. 또 깜깜한 속에 있으면서도 낮에도 이 터널에 들어가면 뭐 요새 불을 켜놔서 그런데 어두워져요. 근데 밝음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밝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 지가 따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밝음이 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어둠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밝음 어둠 한번 넣어보죠. 자 밝음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어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변한다. 네. 그 다음에 태어남이라고 할게요. 생. 왜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그 인연이 돼야 이것이 태어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인연과 조건이 못 만나면 태어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꼭 정자와 난자가 안 만나도 뭐 또 의학 기술이 발달되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태어남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태어남 변한다. 예. 그 다음에 죽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죽음 변한다. 그 다음에 젊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젊음 변한다. 늙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늙음 변한다. 지금 자, 한 개씩만 해보죠. 유은경 씨 멀리서 오셨으니까 이 한 개 한번 넣어보죠.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개용은 변한다. 예? 개용은 변한다. 뭐? 남편은 변한다. 아, 남편. 그렇지. 자, 자, 남편 시작. 똑같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남편 변한다. 그렇죠. 변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남편이 하긴 결혼 안 하면 또 남편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말 자체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자식이 없으면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아버지라는 말이 생기고 어머니라는 말이 생기고 남편이라는 말이 생기고 아내라는 말이 생겨요. 정말로 재밌어요. 이거 해보면요. 그 다음에 법일거사님 한 개 해보시죠. 골라잡아 한 개 해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거 골라잡으십시오. 나 하지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딸은 변한다. 예, 아들, 딸 시작. 다 같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딸 변한다. 예,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아빠가 되니까 아들과 딸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안 그러면은 아들과 딸이라는 이름이 생기지를 않아요. 내 혼자 있는데 무슨 아들과 딸 이름이 생기겠나요? 자, 그 다음에 윤학거사님 한 개 한번 써보시죠. 지구를 한번 지구요? 좋습니다. 왜냐면 지구도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이게 큰 덩어리가 먼지 덩어리가 수십억 년을 통해서 지구 나이가 56억 년이래요. 그럼 56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어요. 지금 또 지구가 사라지겠죠. 나이가 몇 살이 돼야 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변한다에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것도 들어가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자, 지구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구 변한다. 그 다음에 무령거사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태양 변한다. 예, 태양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태양 변한다. 예, 그 다음에 해각보살님. 한 개 골라 잡으십시오. 자기 주위에서. 생각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변한다. 생각 변하는 거 다 잘 아시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원장 변한다. 좋아요. 선언장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원장 변한다. 제가 원래 선언장이 아니에요. 선언이 있고 거기에서 제가 역할을 선언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언장이라는 그 이름에 쏙 들어앉아서 그것이 무슨 권력인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휘둘러. 그러면은
선원장 됐다가 인생 쫑치는 거예요.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직책을 가져요. 사회적으로. 그것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부모가 됐든 아들이든 딸이든 과장이든 뭐 대리든 뭐 대통령이든 뭐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뭐 스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온갖 이름이 다 붙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름뿐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름에 쏙 들어앉아서 이름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 들어앉아서 아주 이름의 종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의 종노릇을 해.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 이름뿐이다. 자, 그다음에 도경 거사님. 책상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책상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판 띄어내고 다리 다 띄어내고 다 띄어내 보십시오. 책상이라는 게 없어요. 유영경 씨 어째 생각합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합체를 해놓으면 책상이라는 이름이 딱 붙어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가장 착각을 하는 것이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몸뚱이를 그 의사들 해부하잖아요. 싹 해부해버리면 장기도 다 떼어내고 싹 해부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양파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쫙 모아놓으면 사람하고 이름이 딱 붙어요. 근데 그 사람에다가 한 개를 더 붙여. 뭐라고 붙이죠? 유영경 씨. 유영경 씨 몸을 보고 뭐라고 해요? 용경? 영경이라고 하잖아요. 영경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나라는 이름도 붙여버려요. 그래서 몸뚱이가 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착각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거든. 봄바람. 예, 그렇죠. 봄바람.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봄바람 변한다. 예. 봄바람이 이제 가을 되면 가을바람 되고 태풍도 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막 기압의 변화로 되죠. 그 다음에 희유가사님. 이름. 예, 시작. 조건으로 생긴 이름 변한다. 예. 지금 제가 할머니거든. 손주가 있어서. 근데 손주가 없을 때는 할머니 아니었어요. 할머니란 이름이 없었어요. 등광보살님도 할머니 됐거든. 이름이 할머니요. 근데 손주가 없었을 때는 등광보살님 보고 할머니라고 아무도 말 안 했다. 저도 그래요. 손주가 생김으로 해서 할머니라는 이름이 붙었어. 근데 할머니라는 이름을 잘 굴려야 되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할머니 속에 쏙 들어앉아 버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손가락. 손가락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손가락 변한다. 손가락도 뼈하고 피부하고 다 분리를 시키면 손가락이 없어. 근데 다 합체를 하면 손가락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저는 여기다가 뭐 하면 좋겠나요? 이념이라고 해볼까요? 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념 변한다. 이념, 종교, 지위 다 여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유영경 씨가 처음 이제 처음 법문을 들으신 거지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뭐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꿈에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돈 받으러 안 가. 왜? 꿈인 줄 아니까. 근데 왜 꿈인 줄 알아? 깨워봤기 때문에. 깨워봤기 때문에. 그거 한 개. 그럼 두 번째는 변한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목련 변화입니다. 전부 다 한번 이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하는 것을 한번 관찰을 한다. 변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자꾸만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